여러분 안녕하세요. 과메기 선생님입니다. 끼룩끼룩 해줘 너도 끼룩끼룩 친구야. 오 안녕. 자, 오늘은 228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전자기 유도를 배웠었죠. 전자기 유도. 자, 이거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유도하는 현상이었어요. 오케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유도하는 현상.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 오케이. 이걸 이용한 게 발전기가 있다고 했죠. 이거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코일 주변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는 거지. 변화시키면서 그때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기였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에너지는 전환되고 보존돼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전류는 무엇이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전하를 띤 입자가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거의 흐름을 전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전기 에너지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고요. 자, 오늘 할 내용 학습 목표로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 기억나니? 역학적 에너지는 뭐였냐면은 위치 에너지 더하기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거를 더한 값, 이거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였어요. 그지?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 마찰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보존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기억나니? 근데 요 녀석이 이제 PHET, 우리 그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의 보여줬던 거 있지? 그 막 롤러코스터 만들어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 뭐냐, 스케이트 타던 거. 그거를 보면은 그 안에서는 마찰이 있는 경우를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지? 그 영상 안에서 마찰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어떻게 됐었어? 그때 그 에너지 자체가 마찰로 인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 열 에너지로 인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걸로 됐었어요. 근데 열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둘 다 합쳐서 보면은 전체 에너지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보존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다뤘었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그때 이제 전기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합쳐서 봤을 때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전체 에너지는 결국은 보존된다 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에너지 보존하는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이제 전환되는 것도 배우게 될 텐데, 여기 지금 핀셋에 있는 게 자석이에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데를 그냥 떨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코일이 달려있는 거를 통과하는 거야. 코일이 달려있는 거. 그 선생님 실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지? 코일에 이제 다이오드 두 개 달려있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겹쳐놓은 거예요. 그 안에 발광 다이오드를 겹쳐놓은 거. 그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 실험에서 봤던 것들. 다이오드. 이제 그러면은 코일 주변에 자석이 이동하니까 뭔가 생기겠지?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한다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이때 떨어질 때 코일을 지나는 거랑 그다음에 코일을 지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는 거 두 개를 비교해 볼 텐데, 코일을 지나는 자석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켜낼 거야. 그렇다는 거는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거고, 유도 전류를. 유도 전류는 뭘 갖고 있다? 그렇지.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는 어떤 에너지가 전환됐다는 거죠. 자,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석이 떨어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때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로 인해서 빛이 나게 될 겁니다. 까닭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이제 생기면서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기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 빛이 발생하는 거죠. 그냥 떨어질 때랑 이 코일을 통과하면서 떨어질 때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가 먼저 도착할까? 자, 먼저 도착하는 애는 방해를 받지 않는 녀석이 먼저 도착하겠지. 오케이? 그렇다는 거는 그냥 떨어지는 녀석이 먼저 떨어지겠죠. 먼저 도착을 하겠지, 지면에.
이해되니? 굳이 방해 없이 떨어지면은 1번이랑 2번 있을 때 보면은 1번이 2번보다는 먼저 떨어지겠지. 오케이? 그 까닭은 뭐야? 먼저 도착한다는 거는 그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이 빠르다는 거지. 속력이 빠르다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돼? 그러니까 방해 없이 운동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전환이 되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지겠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결국 운동 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될 텐데 떨어지면서 그때 전환되는 값이 많으면 더 운동 에너지가 크겠죠. 그러면 더 빠르고 먼저 도착하게 되겠죠. 1번이랑 2번을 비교해보자면은 1번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전환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일부로 변하고 또 다른 에너지 일부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환된 값을 비교해보면 운동 에너지가 더 적은 거지 1번보다는. 이해되니? 떨어질 때 1번은 위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운동 에너지로 변할 거야 100%. 오케이? 딴 걸로 안 세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도 변화하지만 뭐로도 변한다. 그렇지. 이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죠. 이 위치 에너지 값이 나눠져서 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 값으로. 그러면은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 그럼 1번은 운동 에너지가 100으로 바뀔 거고 2번은 운동 에너지가 뭐 예를 들면 80으로 되고 전기 에너지 20으로 바뀌겠지. 그럼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1번이 더 크네. 그지? 그러니까 속력이 더 빠를 테니까 먼저 도착하는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228쪽 밑에 쪽을 보면은 요런 그림이 나와요. 지금 앞에서 봤던 거를 설명한 거예요. 공기와의 마찰이 없을 때 낙하하는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 그런데 낙하하면서 코일 통과할 때도 역학적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보존이 될까? 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 전체 에너지가 아닌 거야. 근데 봤을 때 앞에서 나왔던 1번이 가고 2번이 난데 나가 가보다 지면에 늦게 떨어진다. 자석이. 동시에 떨어뜨리더라도. 오케이? 바닥보다는 이제 나는 좀 더 떠있지 지금. 그때 가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인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야 지금. 다른 에너지로 이제 바뀐 게 없이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마찰이 없으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았겠지.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느냐? 아니지. 저기 전구에 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얘가 자석이 떨어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그 전자기 유도가 되면서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됐다는 거지. 불이 들어온 거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뭔가 생산이 됐어. 처음에는 역학적 에너지만 갖고 있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랑 또 뭐가 생겼다?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일부가 전자기 유도에 사용되면서 그 양이 감소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의 양은 어때요? 결국은 보존되지 않고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줄어든 만큼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렇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 다 합한 이 전체적인 에너지 양은 어때요? 동일하게 유지되겠지. 전체 에너지는 결국은 보존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이제 에너지는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전환이 될 거야. 전환이 되는데 A가 뭐 B로 전환되면서 이제 되면은 그 과정 안에서 그 전체 에너지가 되면은 일정하게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알겠니? 에너지가 전환되더라도 그 에너지를 다 합한 거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쉬어가는 느낌으로 발전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관찰할 거는 발전기인데요. 여기에 그 발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야. 얘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그 부품이 돌아가면서 여기 안에서 자석 사이에 코일이 돌아가게끔 돼요. 여기에 자석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코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돌려보면은 신기하게 어떻게 됩니다. 보시면 자,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 전구가 불이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얘가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역학적 에너지를 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전구에 빛이 들어왔죠. 그래서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다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떡하나요?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230쪽으로 넘어온 거입니다, 지금. 자, 선생님이 손 발전기를 겁나게 돌려버렸지. 손잡이 잡고서 이제 손잡이 부러질 만큼으로 이렇게 돌렸는데, 그 돌림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썼고요. 연결되어 있는 모터 안에 그 자석과 자석 사이에 이제 코일이 돌아가게 됐죠. 역학적 에너지를 통해서 코일이 돌아가게끔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코일이 돌아가니까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났지. 그러면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했고, 그 전기 에너지가 어디 쓰였니? 여기 귀여운 전구에다가 쓰였지. 반짝반짝.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에너지가 처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었어? 그렇지. 선생님이 열심히 돌린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녀석이 코일이 돌아가면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가 생겼고, 그 전기 에너지가 다시 전구를 밝게 빛나게 하는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죠. 동시에. 자, 그 안에서도 사실은 그 운동 에너지가 발생할 때 이제 전환될 때 열 에너지가 좀 나와요. 전기 에너지에서도 빛 에너지로 바뀔 때에도 전구가 뜨겁잖아, 만져보면. 그래서 열 에너지가 같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쳐보면은, 전체 에너지 자체는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랑 전기 에너지로 전환됐다면 그 값은 같을 테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이제 빛 에너지로 이제 전환되더라도 전체 에너지 자체는 보존이 된다.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손 발전기야. 여기 보면은 손잡이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막 그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모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는 거죠. 자석 사이에 코일이 있어가지고 빙글뱅글 이렇게 막 감아져 있는 거야. 그게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 전기 에너지가 다시 만약에 꼬마 전구를 빛나게 한다. 그럼 빛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버저 소리가 나는 녀석을 만나면 소리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손발전기를 돌리게 한다. 손잡이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연결돼 있으면. 그런 경우 역학적 에너지로 다시 전환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빛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전기 에너지의 값이랑 같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소멸되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들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230쪽 밑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 활동 적용하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기타 연주하는 사람은 띵까띵까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기타한테 줄 거고, 기타 줄은 튕겨지면서 소리 에너지를 만들게 되겠죠. 소리 에너지는 다른 걸로 파동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손뼉 치고 노래하면서 이제 손뼉 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지. 짝짝 소리 나죠. 그때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짝짝 소리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손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빛 에너지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면서
강아지가 막 도망가네. 자,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전기 에너지도 사실은 손전등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잖아. 이 건전지는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면은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화학 에너지란 뭐냐면은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예를 들면 음식, 건전지, 각종 연료, 막 석탄, 석유 막 이런 거 있지. 뭐 화석 연료 같은 것들이 화학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음식 얘기할 때 이제 뭐 얘는 뭐 몇 킬로 칼로리다, 얘 몇 칼로리다 하는 거 기억나니? 경험해 본 적 있어? 그래서 막 이거 보면서 얘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조절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이거 자체가 이제 음식이 내포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이면은 우리 몸에 다른 형태로 지방의 형태로 이제 화학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걸 태우면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막 리튬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리튬 이온이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리튬에서 리튬 이온 되면서 뭐 만드는 그 안에서 에너지를 내뿜는 게 있는데 그런 TMI였고요. 순정등은 결국은 이제 건전지, 화학 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안에서도 뭐 열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닥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있지. 나무도 이제 화학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거야.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불이 붙으면서 빛 에너지와 그리고 따뜻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오케이? 또 뭐 타닥타닥 소리 나면은 소리 에너지로도 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런 전환되는 예 같은 것들은 너네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에너지의 전환에 가장 큰 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 자, 자동차는 뭐냐? 화학 에너지를 담고 다니는 녀석인데 석유 있지. 석유 안에서도 휘발유 그리고 경유 이런 게 있어. 뭐 우리가 쉽게 들어본 얘기로는 뭐 디젤차가 경유차고 가솔린차가 이제 휘발유차인데 이것들이 다 모두 다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화학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불타오르면서 전기 에너지도 만들고 또 열 에너지도 만들고 또 역학적 에너지도 만들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퀴를 돌아가게 하지. 이게 있어야 자동차가 제 기능을 하겠죠. 모터를 돌리면서 하는데 열 에너지 너네 이제 겨울철 같은데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은 그 자동차 위에 막 고양이 막 앉아 있는 거 봤을 거야. 얘는 고양이입니다. 식빵 자세. 귀여운 고양이 막 올라가 있는데 그 왜 올라가 있냐면은 자동차가 열 에너지를 많이 내뿜거든. 되게 많이 내뿜으면서 그 자동차 밑에 엔진 밑에 새끼 고양이 같은 애들 막 들어가서 막 쉬고 있어. 겨울철 추우니까. 근데 막 그런 고양이들이 왜 가느냐? 자동차가 움직이고 나면은 열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가 따뜻한 곳을 찾는 거지. 자, 전기 에너지는 이제 빛 에너지를 만들지. 전조등 같은 거. 빛 에너지 만들고 뭐 스크린에도 어떤 빛을 내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처럼 소리를 내게끔 하기도 하지. 전기 에너지가. 뭐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열 에너지가 많이 나와 버리면은 사실 이 열 에너지로 자동차에 쓰임새가 없잖아. 그지? 우리 뭐 히터는 쓸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이 많이 쓸모없는 에너지로 취급이 받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덜 나올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 효율이 높으려면은 열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적게 쓰는 쪽으로. 요즘에는 이제 수소차 아니면은 전기차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와요. 전기차가 요즘에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수소차는 화학 에너지, 휘발유 경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쓰인다고 하고요. 전기차는 아까도 말했듯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형님이 아이언맨의 모티브가 된 사람이 일론 머스크야. 그걸 만든 사람이 테슬라인데 이 사람은 지구 환경이 휘발유나 경유를 너무 많이 써서 많이 파괴되니까 옛날부터 전기차를 만들어서 그런
환경 오염되는 거를 없애겠다 하고 옛날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제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